그다음 이제 이 소비 심리 관련해서 현재 아까 그 뭐죠?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받지 않습니까? 현재 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양극화 소비 테마 이런 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양극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입니다. 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게 이게 지금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도 양극화가 확인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원문에 다 적혀 있는데 이제 가구 평균 소득 12만 5천 불 이상 가구는 생각보다 뭐 좀 소비자 신뢰 지수 악화가 나타나지 않았다.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고소득층은 상당히 탄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미국 전체 소비자 지출의 50%를 차지하고 있는 게 상위 10%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 경제, 소비도 다 이끌어가고 있다.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소비의 그 금액 규모로 보면은.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이제 매장 트래픽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좀 이제 소비가, 그 소득이 좀 낮은 그런 이제 그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이 럭셔리 매장 이런 거 가는 것도 좀 줄었습니다. 과거보다. 이게 현재 보면은 럭셔리 의류, 그리고 액세서리 매장 이런 데 트래픽을 보면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, 그러니까 고소득층들, 연소득 15만 불 이상 이 고객들이 좀 더 이 럭셔리 매장에 더 점유율이 높아지더라 매장 방문하는 사람들 빈도가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 뭐 양극화 트렌드 이건 뭐 정말 진리고 이거를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양극화 관련해서 하나 또 주목해 볼 만한 건, 저는 이 럭셔리 헬스장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좀 럭셔리, 이 경험 소비 그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, 왜냐면 이번에 소비자 신뢰 지수 악화되는 상황에도 소비자들이, 나는 올해 휴가 계획을 늘릴 겁니다. 그리고 경험 소비에 대해서는 뭐 소비를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.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. 선호도 유지가 분명히 확인이 명확히 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 소비에서도 약간 럭셔리 피트니스 센터 이런 거 보면 뭐 라이프타임 피트니스가 가장 대표적인 미국 상장사인데 여기가 현재 회원당 평균 월 매출이 약 270불 나오고 있고요. 하나 40만 원 정도 하던데 저희 동네 헬스장 1년 끊으면 40만 원이 안 하는데 어쨌든 여기 한 달 좀 제대로 다니면 그 40만 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비싼 헬스장, 비싼 피트니스 센터 돈 있는 사람들 충분히 다닐만 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 양극화 소비에서도 좀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계속 봐야 되는 게 왜냐면 고소득층은 당연히 즐깁니다. 원래 즐기던 거니까. 근데 이 소비 시장에 상당히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열망층 소비자라는 집단이 있고요. 이 열망층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이 낮지만 럭셔리 소비, 럭셔리 경험 그런 걸 원하는 소비자들인데 결국 이들은 경제 부담이 있더라도 럭셔리 경험 소비에 대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럭셔리 헬스장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라이프타임에서도 실제로 최근 실적 발표 때 현재 사상 최고 회원 참여도와 회원 유지율이 유지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게 현재 고소득층 소비, 뭐 소비 양극화가 아니더라도 최근 이 피클볼 시장, 이게 상당히 또 올해도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. 뭐 계속 한 2, 3년 전부터, 2년 전부터 계속 체크해드린 것 같은데, 이 피클볼 관련해서도 라이프타임에서 사실상 이 피클볼 코트를 좀 미국에서 거의 뭐 제대로 운영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피클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라이프타임 피트니스 등록하는 사례가 꽤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그래서 피클볼 관련해서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, 한 이틀 전쯤에 새롭게 피클볼 관련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더라고요. 이게 매년 업데이트 되는데, 이 미국의 스포츠 및 피트니스 산업협회 SFIA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틀 전에 업데이트된 2025년 데이터를 보면은 24년 말 미국의 피클볼 플레이어가 19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% 증가했고요. 이게 23년에 1360만 명이었는데 정말 가파른 증가를 보였고, 그리고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피클볼 즐기는 사람들 346만 명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현재 연평균 44%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성장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. 왜냐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는 거다 보니까 나 치면 너도 같이 치자. 옆집 가서도 저랑 같이 치실래요?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그리고 피클볼이 뭐 정말 쉬운 스포츠입니다.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즐기는 스포츠로 현재 미국에서 정말 가파른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게 피클볼 플레이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 피클볼 코트, 피클볼 장비, 뭐 피클볼 신발 이런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뭐 이제 이런 애슬레저 시장, 그러니까
그 운동복 시장 그런 쪽에서도 어떤 쪽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냐? 뭐 요가복 그런 거 성장은 이제 많이 둔화됐죠. 경쟁도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. 근데 2024년 4분기 가장 최근 분기에 이 피클볼 의류, 이 라켓웨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645% 성장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준 그런 소비 카테고리라고 합니다. 이 에스레저 약간 스포츠웨어 시장에서는. 그리고 최근에 뭐 럭셔리 브랜드들 이런 쪽도 어떤 제품 내놓나 그런 거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봐보면은 뭐 작년에도 뭐 구찌 같은 데서 약간 테니스웨어 이런 류로 이제 제품을 내고 있어서 그래서 확실히 테니스웨어 뭐 이런 라켓웨어 이런 쪽이 좀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 수요가 있구나 그런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리고 결국에 피클볼 이것도 이제 봄 따뜻한 날씨 되니까 다시 올해 또 사람들 엄청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? 뭐 이미 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, 피클볼뿐만 아니라 이 빠델도 있죠. 빠델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빠델이랑 피클볼은 그 라켓도 다르고 조금 룰도 다르긴 합니다. 그 코트 규격도 다르고 그리고 뭐 빠델은 약간 케이지 같은 데 안에서 하죠. 근데 빠델은 원래 이제 스페인이랑 중남미 그런 쪽에서 인기가 있고 피클볼이 좀 영미권 중심으로 인기 있는 건데 최근에 거의 한 작년부터는 빠델도 좀 미국으로 점점 이제 많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게 올해 이제 따뜻한 날씨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GLP-1 공급도 확대되다 보니까 뭐 건강식 찾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겠다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피클볼 인기 뭐 여전한 상황에 올해는 조금 미국에서 이 빠델 성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까 뭐 이 피클볼이 어쨌든 팬데믹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확산된 건데 뭐 여전히 이게 뭐 한 5년, 4년, 5년 이제 된 좀 유행된 스포츠다 보니까 여전히 피클볼이랑 빠들 성장 여력, 침투 여력 확실히 크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피클볼이랑 빠들 하다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이 배드민턴. 근데 그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 미국에 배드민턴 많이 치나요? 제가 아는 미국에서는 배드민턴을 많이 안 치는 걸로 아는데 왜냐면 거기는 그 진짜 상남자들의 국가니까 마초들은 약간 배드민턴보단 테니스를 많이 치죠. 그래서 이걸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올해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이게 약간 좀 오타쿠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그 넷플릭스의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 푸른 상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. 그 블루박스 해가지고 아오노 하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장르가 뭐 청춘 로맨스, 소년 만화, 근데 이게 배드민턴, 뭐 농구 이런 스포츠 만화입니다. 근데 이게 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도 나쁘지 않게 좀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2024년 그 미국 이제 일본에는 그 만화 보통 이제 소년 점프 그 점프에다 다 연재를 하죠. 그 인기 있는 뭐 원피스 같은 것도 다 점프 그 잡지에다 이제 연재를 하고 만화책 나오고 하는 건데 작년 2024년 이 소년 점프 인기 그 랩드 순위를 봤을 때 인기 3위에 이 푸른 상자가 있었습니다. 뭐 대부분 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 어떤 거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나 주술 회전 이런 게 또 요즘엔 또 막 인기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것보다도 인기 순위가 높게 나왔고 뭐 원피스랑 사카모토 데이즈 다음으로 이 푸른 상자가 인기 있더라. 이게 작년 10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돼서 지난주에 마지막 화 뭐 나왔는데 뭐 시즌 2도 제작 확정됐다고 어제 발표가 나와가지고 이 배드민턴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도 뭐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데 메인 시장인 네, 좀 넷플릭스 시대에는 확실히 세계화가 잘 됐다 보니까 서구권에서도 뭐 배드민턴 같은 라켓 스포츠 워낙 유행하는 시대에 배드민턴 침투도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하고 있고요. 근데 이게 이 작중에 메인 브랜드가 항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. 뭐 아식스도 등장하지만 미즈노도 등장하고 근데 요넥스가 이 배드민턴 하면은 일본의 대표적 요넥스가 브랜드다 보니까 이 요넥스 계속 등장하고 주인공이 요넥스로 자꾸 하거든요. 이거 보면 배드민턴 상당히 치고 싶어지던데 좀 소비자들 뭐 배드민턴도 라켓 스포츠 성장하는 시대에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기대해보고 있습니다. 아이고야.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 주가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면은 최근에 뭐 요넥스나 아식스, 뭐 아모스포츠, 라이프타임 그룹 이런 그 피클볼, 빠델, 뭐 배드민턴, 테니스 이런 라켓 스포츠에 노출돼 있는 기업들이 최근 1년 동안 주가 퍼포먼스가 정말 좋고 올해 YTD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습니다. 결국 확실히 이게 세계적으로 좀 라켓 스포츠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방증해 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Z세대들이 좀 운동 이런 걸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결국 이 Z세대들은 약간 과거보다 운동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. 옛날에는 이 젊을 때는 운동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젊은 세대 그 동네 막 젊은 이제 막 고등학생들만 봐도 옛날엔 다 PC방 갔지만 요즘엔 PC방도 다 망해서 요즘엔 다 헬스장 가더라고요. 이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인식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이런 생활 스포츠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GLP-1 공급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되니까 뭐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. 그래가지고 결국 이 스포츠 용품 시장 이런 게 올해부터 GLP-1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결국 이것도 양극화 시대, 뭐 테니스 같은 거 당연히 뭐 조금 이제 좀 부유한 층이 더 많이 친다고 하죠. 근데 뭐 피클볼이나 빠델
이런 좀 장비가 필요한 그런 라켓 스포츠들 이런 쪽에서도 그리고 뭐 양극화 소비 계속 이어지고 뭐 이런 GLP-1 공급 확대 그리고 좀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올해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